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감독상, 작품상까지 총 4관왕으로 아카데미를 휩쓸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1955년 마티에 이어 65년 만에 칸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의 동시 수상작이 되었습니다. 영화로 전 세계를 석권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히치콕이 있었고 스필버그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봉준호인가 라는 기사를 실었고, 인디와이어는 봉준호는 마침내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습니다. 예술 등 어느 일정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거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거장 봉준호 감독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7가지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봉준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봉준호는 조용하고 말수가 없었고 느렸고 공부는 굉장히 잘하고 리더십도 있었지만 특별히 끼가 있다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보통 모습과 같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특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삶은 어느 관심 있는 한 영역만 집중해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할 때 평범했지만 누구나 꿈을 꾸고 그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거장 봉준호 감독은 보여준 것입니다. 어릴 적 봉준호는 오스카의 수상 장면을 보면서 영화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릴 때는 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지금 이 나이에 지금에 와서 뭐 별다른 미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늙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미래, 내 꿈이 사라질 때 10대도 20대도 이미 늙은이입니다. 그러나 50대든 60대든 70대든 아직 뭔가 내 미래를 꿈꾸고 있고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러한 설렘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청년입니다. 신체적인 나이, 생물학적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꿈을 하나씩 가져야 합니다. 영화 감독을 꿈꾸던 예술가 집안의 조용한 모범생 봉준호처럼 말입니다. 둘째, 오늘의 결과는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영화 감독을 꿈꾸며 중고교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던 청년 봉준호는 영화 동아리를 통해 꿈을 키웠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이렇게 꿈을 놓지 않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과나 결과에 집중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거기에는 엄청난 노력과 과정이 있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좋은 결과는 다름 아닌 우리의 노력이라는 땀방울을 먹고 자라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땀은 창조의 원동력이며 성공의 위대한 원천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은 무슨 일이든 공을 들여야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거장 봉준호 감독을 통해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가족들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봉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문학, 음악을 다 좋아했다고 합니다. 12살 무렵 그가 영화 감독이 된다고 할 때 봉준호의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든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격려와 지지가 오늘의 거장 봉준호 감독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넷째, 봉준호 감독은 역경과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거장 봉준호 감독은 수상 후 인터뷰에서 시나리오를 쓴다는 것이 사실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라고 수레했습니다. 그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내고 이룬 결과는 정말 위대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항상 성공만 한 것은 아닙니다. 2000년 플란다스의 개로 31세의 남들보다 일찍 장편영화 데뷔를 했습니다. 플란다스의 개는 생명에 대한 고찰과 인간의 모순, 여성에 대한 시선과 독거노인 문제 등이 녹아있는 블랙 코미디 작품을 완성했지만 대중적이지 않은 코드로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굴하지 않고 실패를 딛고 다음 두 번째 작품 살인의 추억에서 2003년 흥행 성공을 거두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 영화 괴물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대표 감독의 반열에 오릅니다. 영화 괴물은 오락성 짙은 괴수 영화 속에도 봉 감독 특유의 사회 풍자와 비판을 잘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2013년 설국열차를 제작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7년 봉준호 감독은 플랫폼 확장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미국 넷플릭스 제작의 옥자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영화 기생충이 개봉했습니다. 특유의 사회 풍자와 계층 갈등을 작품 속에 절묘하게 녹여냈습니다. 봉준호 영화의 정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받는 이 작품은 세계 영화계의 연이은 찬사를 받으며 칸과 아카데미 영화상을 휩쓸게 됩니다. 다섯째, 봉준호 감독에게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창의력, 상상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질문에 그냥 평범한 곳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모든 일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얻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스토리텔러였던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있었던 일들이 모두 영화의 소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먼 곳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찾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아주 가까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재능과 천재성이 만들어낼 새 장르와 작품에 벌써부터 세계 영화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일상생활에서 찾은 봉준호 감독의 상상력과 창의성에 찬사를 보냅니다. 여섯째, 봉준호 감독에게는 휴머니티가 있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친절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20년간 영화의 동반자인 배우 송강호가 보는 봉준호 감독은 항상 유머가 넘치고 분위기 메이커였으며 언제나 무겁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극찬을 받는 것은 작품의 완성도와 우수함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그가 스탭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기인하기도 합니다. 스탭들과의 팀워크가 정말 훌륭했다고 합니다. 옥자에 출연했던 제이크 질런힐은 제가 일해본 감독 중 가장 친절했고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전 스텝에게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법이 정한 52시간을 준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영화계의 제작 환경을 급속도로 개선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 것입니다. 수상소감에서 저의 영화를 아직 미국의 관객이나 사람들이 모를 때 항상 제 영화를 리스트에 뽑고 좋아했던 쿠엔틴 형님이 계신데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분의 표정을 보면 정말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역에 대한 배려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배려해 일찍 잠들게 하기 위해 촬영 스케줄을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성, 휴머니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 휴머니티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봉준호 감독에게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수상소감에서 영화 공부를 할 때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바로 위대한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철학을 늘 가슴속에 품고 지내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위대한 점의 또 하나는 새로운 한류 장르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의 작품상은 전 세계의 영화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작가의 작품들이 가지는 매력과 호소력이 있다면 나라나 언어나 뭔가를 구분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 우리는 영화의 아름다운 그 자체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화를 만들 때 철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임한다면 그 과정과 그 성과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밝은 미소, 브라이트 스마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